내일도 피식 시간입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종목별로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매일매일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내일도 피식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전략 세워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피식의 김도영입니다. 네, 옵션 만기일을 좀 이겨내나 싶더니 장 막판 들어서 지수가 조금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 노란톡을 비롯해서 오전장에 이미 선물지수 쪽에서 이 표현을 드렸습니다. 선물지수 쪽에 대략적으로 325대를 기준으로 잡아서요. 이 325대 기준 쪽에서 오늘 고점 꽉 막혔습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그와 관련돼서 일단 기본적인 이론 배수로 만기 이벤트가 풋 시세 분출 쪽으로 열립니다라는 표현으로 기본 이론가 배수는 나옵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320 풋 상품이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시장의 변수를 보시면 이 320 풋 상품이 지금 보셨을 때 최종단에 우리가 3분봉으로 잠깐 볼게요. 대략적으로 2시 48분까지 거의 하한가 부근이 0.03 가격에서 지금 이렇게 폭등이 나왔습니다. 대략 급하게 상당히 뽑아내서 올라왔는데요. 엄청난 배수를 좀 만들어냈지만,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었지만요. 다행히도 지금 방송실로 들어오는 기준에 딱 하고 분봉상에서 이제 선물 쪽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지금 3시 15분에 만들었던 319.25 자리에서 한 번 더 싸움을 붙일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렸거든요. 이 얘기. 왜 이렇게 상세하게 드리냐면, 자, 종목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트레이딩 하게끔 중요한 저점을 또 지켜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판부에 쏟아냈던 물량은 시간과 그리고 마지막 선물 시장 쪽의 위치로 파악했을 때 종목 장세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자신감 갖고 종목 트레이딩 하면 된다. 라는 결론을 오늘 내었던 하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징주 쪽에서 놓고 보면 다양하게 업종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펄어비스나 NC소프트인데 이제 NC소프트에 대한 실적도 좀 확인을 하셨죠. 넷마블 이후에. 여기서 의미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앞에 고점 부분의 매물대를 풀어냈다라는 부분과 함께 종가상의 시장이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대 위쪽에서 마무리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업황 쪽으로 추가적인 상승, 키높이를 맞추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의 시장의 변동성 오늘 또 보셨죠. 우리가 일명 표현하시는 여러분들이 주식 어린이라는 표현의 입장이라면 오후장에 쏟아지는 물량들에서 시장이 떨어지는 부분은 뭔가 좀 불안한 요소가 있었지만 종목군들은 잘 특히나 버텨냈습니다. 주도 업종 쪽은. 이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종목 장세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개별 재료가 하나 나왔죠. 실제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 색인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게 나온 부분인데요. 바로 오늘의 수급을 잠시 또 들어가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가 외국인과 기관계 쪽, 특히 금융차 창구 쪽에 대한 매수 공격적이 좀 있었습니다. 지수 관련 정도로 좀 있겠지만 섹터 자체적으로 있었는데요. 개별 재료로 왔는데요. 오늘 특징이 이게 분봉상으로 놓고 보면 풀었죠. 상한가가 풀리는 조건들이 계속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서 매도 전략부를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마지막에 닫혔기 때문에 종가상 부분을 기준으로 내일 아침 시가 퍼센트 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일 10만 5천 원 이상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다시 두들겨 맞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또 마지막적으로 우리가 컨텐츠 표현을 해보면 아마도 우리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보트는 CJ ENM을 넣었죠. 보시면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윗꼬리가 더 많이 달렸다. 그러니까 저는 늘 방송도 그렇고 우리 가족방도 그렇고 최우선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는 것이지 급변동을 하면서까지 수익과 손실이 늘 언제나 제로성으로 가는 계좌 매매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윗꼬리는 결국은 지금 보유자분들이나 신규자분들은 이쪽
보다는 컨텐츠 쪽으로 CJ ENM 중에 좀 더 안정한 위치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런 기준점에서 여기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오늘의 저가. 그러면 오늘 저가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탈하면 이제는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그리고 두 번째, 위쪽에 우리가 바로 지금 살짝 과열 구간에 바스켓 웅덩이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13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탈을 한 번은 챙기고 눌림목 다시 보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실제 지수가 좀 떨어지는 속도 대비 종목군들의 매도량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매 쪽은 실종이 되었지만 하루 종일 거의 극심한 눈치.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한 조건을 만들었는데 종목군들이 잘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선물 지수를 분석하면서 상황별로 해서 오늘 고점은 막혔습니다라고 했고 저는 푸시세는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안 했습니다. 이론상 정도까지만 내려올 것으로 봤고 선물 마디가는 제시를 좀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점을 지켜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종목의 힘은 여유가 있다라는 마감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네, 만약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을 이야기했더라면 아마 오전 시간대부터 이 옵션 만기를 좀 방어할 수 있었던 하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셨던 종목들도 좀 리뷰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펌텍코리아 9%가 넘는 수익이 났고요. 산세실업의 경우는 18%대 수익이 나고 있고 KCC는 최고가 기준으로 4%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거 세 가지 먼저 AS 해보고 지금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AS 해보고요. 또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리뷰를 할 때 늘 말씀 좀 드리는데요. 자, KCC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대장 역할을 했던 인텔의 쪽이 후발주자로 왔고 이 매물대를 잘 뚫어줬습니다. 하지만 잘 올라가다 역시 시장 핑계를 대면서 종가상으로 올라탔는데요. 다시 한번 16만 원에 대한 안착을 도전하지 못해서 안착하지 못한다라면 역시 과열 부분을 활용해서 트레이딩 쪽으로 익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시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이 부분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딱 매물대를 하나 좀 맞았습니다. 16만 5천 원이. 그렇기 때문에 16만 원 위에서는 이제 정리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번에 얘기를 할 때 시장하고 다른 뷰, 그러니까 안전하게 내가 시장에서 노출되지 않고 수익 낼 수 있을까를 찾는 게 제 목적이죠. 필시기의 목적인데요. 펀텍코리아 부분 쪽으로 용기하고 두 마리 토끼 쪽으로 표현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제 뽑아서 올려주었는데요. 방송 시간대가 후반부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이미 달린 위치죠. 그런데 계속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제가 계속 고점, 직전 고점들을 활용한다라는 표현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아직 주도 업종은 아니고요.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순환매성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펌텍코리아 이제 중요합니다. 16,000원 부분을 지켜줘야지만 가져갈 수 있겠고 이탈할 경우는 정리 시각 표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적으로 이제 한세실업인데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환율하고 연동을 시켜서 지난 8월 11일 펌텍코리아는 10일 날 제시를 했는데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잘 올라왔고 이때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실제적으로 이 갭을 메꾸면서 올라온 것도 긍정적이었는데요. 소극적인 측면에 시장이 내려올 때 이 동반 업종들이죠. 의료 업종들이 가장 핫하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틴다라는 것은 추가 상승 마디가 열려 있다라는 거죠.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14,000원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려는 과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저는 똑같이 반복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을 이제 예측보다는 좀 더 대응을 하고자 하는 이함인데요. 제가 이제 선물 지수 쪽에 이제 돌파가 나가면서 제 완패도 표현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그리고 오늘 현재 보시면 미결제가 다시 늘어나긴 했지만 30계약 밑으로 지금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놓고 봤을 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좀 더 커진다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이 외국인 수급을 따라서 내가 선물 매매를 안 해도 종목 매매를 하자라는 관점 그러면 쏟아내리는 부분 하방부일 때 뭐죠?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매수라든가 매수 타임을 뒤로 미뤄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내일장 같이 대응을 하면서 휴대폰 부품하고 조선기자재 쪽 계속 업황 쪽에서는 집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쪽으로 참 오래간만에 말씀 좀 드린데요. 시간상으로 ABL 바이오 트레이딩 바이 쪽으로 해서 업황에 대한 아직 지금
낮은 고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런 부분에서 되돌림 파동을 좀 이용하겠다라는 부분에 EBL 바이오를 제시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적으로 지금 주도 업종 쪽에 걸려 있지만 아직 신규 상장이다 보니 잘 알려지지 않은 TSI 트레이딩 바이 쪽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시장 핑계로 이제 꽉 채웠다가 내려오는데요. 업황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눌림목 이쁘다, 순환매 쪽으로 우리가 DO 매수 타이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 세워봤고요. MTNW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